네, 여러분, 이제 뭐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최고의 서비스. 이제 저는 그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30년 전이네요, 벌써. 이제 30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처럼 청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애도 하고, 좀 뭐 청년 시절이 좀 길었어요. 제가 이제 30살이 좀 넘어서 훌쩍 넘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결혼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호텔에서 하루를 일단은 이제 묵었고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제주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괌이라든지 사이판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데를 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이제 다니는 국제화 시대가 열렸지만은 제가 결혼할 때 30년 전에는 그래도 뭐 대부분 모습 좀 잘 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뭐 설악산이나 경주 정도 가고요. 그래도 뭐 좀 괜찮아야 이제 제주도까지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 토요일 날 그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호텔에 하루 가서 서울에 있는 호텔에 하루 묵고 그다음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포공항에서 제가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느라고 거기 이제 도착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항공사에 한국 지금도 좋은 항공사지만 그때 이제 그런 항공사에 제가 티켓팅을 하는데 제가 농담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직원이 항공사 직원이 이제 우 뭐 땡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을 했죠. 제가 소씨 아닙니까? 소씨.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소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하여튼 학생들, 친구들한테 놀림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지매라 그러나요?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하여튼 그 우땡땡이라는 그 직원에게 우리 종씨네요 라고 농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우땡땡이라는 그 직원이 이렇게 나를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그 이름을 보더니 제가 소씨잖아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때 이제 뭐 비행기가 이제 이코노미 싼 비행기 티켓이었는데 그날 그 비즈니스로 비즈니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선이라 가지고 뭐 대단하진 않았어요. 이제 비행기 앞좌석에 좀 넓은 좌석인 거죠. 근데 거기 뭐 거의 벽더라고요. 근데 거기로 이게 티켓을 바꿔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나 좋은 서비스라고 이제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은 그 신혼여행을 가는데 처음 가는데 이코노미 그 좌석을 비즈니스로 바꿔줬으니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 비행기 어차피 그저 뭐 날아가는데 뭐 비즈니스 벼서 가는데 좀 뭐 그 직원이 해줄 수 있는 뭐 그 범주 내에서 그거를 뭐 그죠?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 이제 문제가 되죠. 하지만은 해줄 수 있는 범주에서 해준다면 상대방은 참 평생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분이 지금 뭐 기억도 안 나지만은 어쨌든 저런 그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항공사의 직원으로서 그분은 저한테 굉장히 하여튼 인생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내가 겪었던 서비스, 내가 또 해주고 싶었던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늘 했던 객관식 문제에 익숙했잖아요. 뭐 이렇게 뭐 4개 중에 5개 중에 고르는 그런 건데 여러분 앞으로 점점 어떤 객관식 시험은 없어요. 인생은 객관식이 아닙니다. 보통 하여튼 주관식에 주제만 딱 던지는 거죠. 너 어떻게 할래 앞으로? 어떤 회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전부 다 본인이 그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연습시켰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모으고 그거를 또 다시 그죠? 뭐 이렇게 뭐 자를 거 자르고 붙일 거 붙이고 또 편집하고 한번 해보고 또 잘못됐으면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누가 정해진 거에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받았던
부모님들이 제공하거나 어떤 주변에서 나라에서 제공했던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점에서 제가 늘 이제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거는 여러분들 인생은 마시고 먹고 수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태어나면은 엄마의 젖을 마시잖아요. 엄마의 젖을 이제 이렇게 먹고 자라나는데 좀 지나면은 이제 이빨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점점 뭘 씹고 싶죠. 그래서 이제 마시고 먹고 참 즐거운 일입니다. 평생을 해야 되는 아주 즐거운 일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시고 먹기만 하면은 비만에 걸려서 안 된다라는 거,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고 먹고 수고하는 것이 이게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서비스를 받았다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서비스를 잘하는, 서비스를 잘하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하여튼 뭘 시키려고 부르지 여러분들 괜히 서비스 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갑에서 을의 단계로, 을에서 갑의 단계로 이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자꾸 이제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 이제 자꾸 느껴져요. 이제 부모님들도, 야, 너 이제 20살이 넘었잖냐. 대학도 이제 다니고 있지 않냐. 졸업하지 않냐. 참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책임이 있어요. 한 가정의, 그 가장으로서, 어떤 재정적인 이런 부분이나 어려운 게 있으면은 늘 이런 기둥이 돼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저울이긴 하지만은 기둥이 없으면 쓰러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것들은 나누지만은 큰 것들은 어쨌든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해서 어깨 보시다시피 이게 좀 왜소하지 않습니까? 남자로서. 근데 이러한 어깨에서 이것들을 떠맡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제가 좀 시니어 선배 교수로서의 또 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점점 체력은 떨어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또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아직까지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저도 애쓰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이 책임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그죠? 그 위치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중에는 반대표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이제 조를 편성하면 조장도 또 있게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동생이 있으면 형이나 누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은 또 동생으로서의 여러 가지 또 역할, 또 자녀로서의 역할, 또 할머니가 있는 분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그 의미가 다를 것이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이제 위암에 걸리셨는데, 어쨌든 그 어머니를 좀 이렇게 이제 간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다들 바빠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막내인데 거의 우리 큰형님 역시 제일 잘하시고 하여튼 저는 이제 하여튼 보조를 하긴 했지만은 하여튼 제가 그런 마음이 어머님을 좀 잘 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간병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내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러한 것들을 함을 통해서 내가 또 발전하고 또 더욱더 인생이 또 풍요로워지는 또 추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또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회한, 내가 그때 왜 못했을까라는 거는 좀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최선을 다해서 좀 했다. 물론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은 또 힘들 때 또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미래에 내가 이 시점을 바라봤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이제 그런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칙 준수.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명이 살 때, 그죠? 뭐 혼자 사는 뭐 자연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규칙이 뭐 별로 자기 그냥 건강이 좋으면 되는데, 이제 여러 하여튼 이렇게 사회를 이루다 보면 이제 규칙이 생기고 법이 생기고 규정이 생기는 것이죠. 뭐 화장실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이 뭐 가족 수대로 있으면은 아침에 그냥 그 원하는 시간에 가면 되지만은 화장실이 하나인데 가족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같은 약간의 규칙을 정하는 것도 서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공동체 윤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개인의 어떤 양심하고 좀 이제 위반이 되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 대리는 이제 약속 시간을 이제 맞춰서 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든 이게 이제 약속 시간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여러분들 면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운전사에게 이제 기사님한테 부탁해서 뭐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속도 위반하고 끼어들기 뭐 차선 변경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그런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선택을 여기다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떤 뭐 또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참 이게 이제 어떤 게 정답일까요? 하여튼 이제 다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통 그 신호를 위반하고 하는 게 안 되지만 또 그죠, 어떻게 해요? 뭐 구급차라든지 또 뭐 산모가 애를 빨리 낳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답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 또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규칙 준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뭐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규칙을 준수한 경험이 있는가?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1997년도에 그 미국에 좀 갈 경우가 있었어요. 미국에 한 달 정도 가 있었는데, 그 저쪽에 북쪽이었어요. 노스 아이다호라는 그런 데에 갔는데, 굉장히 이제 그 미국에서는 시골이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거의 뭐 겨울에는 이제 겨울 내내 눈이 이제 빙판길로 도로가 녹질 않아요. 그래서 눈 위를 그냥 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굉장히 천천히 달리고, 이제 그 또 눈 위에서 또 하여튼 뭐 몇 주 정도 운전을 해보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얼마나 하여튼 게 뭐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뭐 좀 뭐 신호 위반하면 걸리고, 근데 거기는 가보니까 뭐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뭐 신호도 이제 처음 가가지고 뭐 혼자 막 위반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계속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사람들은 다 잘 지켜요. 근데 혼자 좀 뭐 이렇게 좀 나 혼자만 뭐 정신 나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저도 사람이 없더라도 신호를 지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뭐 CC 카메라가 있어서 어떤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그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우리 인간은 어느 사회나 이제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을 이제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진짜 신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가짜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믿더라도 뭐 그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있을 때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있을 때만 뭐 기도를 하고 하는데, 진짜 신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없을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없을 때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한 수준의 이제 어떤 그 윤리와 도덕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느 수준으로 본인이 이제 살아갈지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고, 그걸 선택했을 때 본인이 이제 행복하고 양심이 편하면 이제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절, 에티켓이나 이제 매너 이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뭐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쭉 이 말은 한번 여러분들 이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 예절이 어떤 나라마다 또 그 시대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바라봤을 때,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어떤 예절이 잘못돼서 서로가 불편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시간에 따라서도 많이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때 어떤 이런 그 예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저도 이제 애를 많이 쓰는데, 그래도 뭐 살아온 인생이 이제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저희 시대에는 이제 그 뭐 어른들하고 술은 이제 이렇게 그 돌아서서 마시는 그런 이제 문화권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술은 같이 할 수 있는데 담배는 같이 안 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죠? 이제 뭐 그 상상도 못하던 그런 시대를 사는 거죠. 이렇게 뭐 교수님 앞에서 담배를 감히,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오시면 이제 담배 피다가도 얼른 끄고 아니면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언젠가 제가 이제 불편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뭐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언젠가 보니까 우리 강사분이, 조금 나보다 젊은 강사분이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거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거는 뭐였냐면은 그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담배를 이렇게 애들도 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도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공학관에 들어오다 보면 이제 담배들을 펴요. 담배들을 피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담배들을 피면은 어떤 뭐 제가 불편해서 이제 어떤 이렇게 멀리 돌아옵니다. 뭐 담배 연기가 싫어서도 하지만 돌아오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서로가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학생들도 하여튼 우리 같이 이제 뭐 그 노인들은 과거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지식으로 알려주면 저 사람들은 그런 게 그 시대에는 안 했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아까 말했던 서비스 차원에서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가면 담배를 피다가도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담배는 무엇보다도 제가 술은 조금씩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포도주라든 이런 걸 먹으면은 건강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하니까 여러분들 담배는 배우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뭐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권면하는 거죠. 담배는 좀 안 배웠으면 좋겠고, 뭐 술은 그죠. 뭐 과음하게 되니까 과음하는 사람은 그거 좀 안 하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씩을 뭐 이렇게 술을 하는 거는 건강에 괜찮지 않을까. 또 포도주 같은 것들은 또 굉장히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의 어떤 그 예절, 그죠? 직장에서 이제 직장에서는 뭐 어때요?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뭐 그죠? 후배도 있기 때문에 또 그밖에 뭐가 있어요? 이제 뭐 그 다른 쪽에 어떤 고객이라든지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비즈니스 어떤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량이 되고, 어떤 또 그 자기 자신이 잘 함으로써 또 회사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또 잘못하면 손해를 끼치게 되는, 여러분 뭐 많이 끼치잖아요.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정말 그예좀 보기 좋지 못한 하여튼 눈살을 짚을 만한 어떤 비상식적인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것이 요즘 같이 뭐 SNS나 이런 쪽에 퍼지게 되면 대단한 어떤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게 된다. 그래서 요즘 뭐 광고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그 계약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광고로 해서 돈을 받지만은 내 이미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변상을 해야 되는 그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변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무 슬픈 거고, 본인이 이제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좋은 어떤 인격,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은 그 관대한데 남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나에 대해서는 약간 좀 엄격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그런 좀 삶을 살아야 서로가 좀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그 뭐 좀 뉴스 같은 것들을 잘 안 보는데, 하여튼 점점 더 그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좀 전해지면은 그 코끼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 지금 뭐 빨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여우를 생각하고 일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빨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머릿속에는 이미 빨간 코끼리가 이 빨간 코끼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도 너무 하여튼 정치인들 싸우는 거, 비리, 그 사기,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보이스피싱, 하여튼 이 세상에 정말 나쁜 것들을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핍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권면하는 거는 빨간 코끼리 효과를 좀 생각해서 좀 아름다운 얘기들, 훈훈한 얘기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들, 좋은 책들, 좋은 강연들을 좀 많이 듣고 또 음악도 듣고 좋은 또 예술 작품도 관람을 하고 이렇게 좀 살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사는 이제 여기 말하는 한국어는 이제 인사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인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사는 만사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이웃을 만나는데 하여튼 저는 제가 이사 간 지가 한 3, 4개월 되는데 하여튼 여기 아파트 단지는 엘리베이터에서는 전부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지역에 가면 이제 그 법을 따라야 되니까 저도 열심히 이제 인사를 하죠.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살던 동네에서는 좀 더 진한 인사죠. 아주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인사가 아니라 아주 친하니까 이제 세세한 인사,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걔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어젯밤에 어떻게 잘 지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여기 아파트는 그렇게 못하니까 아파트는 이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아침에 바쁜 시간에 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학교나 이런데 누굴 만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지 못하면은 되게 하여튼 불편해지는 이제 그 공간과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근데 먼저 도착해서 예를 들어서 교실에 어떤 학생이 먼저 왔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학생이 왔다 그러면 그냥 인사를 하면 되죠.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여튼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미국에 멕시코에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잘해줍니까? 제가 기껏 하는 거는 월드 비전인가요? 이런 데다가 하는 건데 이거 쉽지 않아요. 거기서는 이제 돕기 위해서 자료 같은 거 모아서 인사도 보내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하여튼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잘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되면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이제 가볍게 하는 인사도 있고 정중하게 하는 인사도 있고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인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쟤는 왜 인사도 안 하냐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후배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치 않죠. 자, 그래서 인사의 종류는 이제 우리 서비스를 또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 스과라든지 이런 데서 더 가르치긴 하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중한 인사.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학생들이 옛날부터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그래요. 저는 교수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인사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가 학교지 않냐? 학교는 배우는 곳인데, 물론 나는 인사 안 받는 교수님이나 선생님을 나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니? 어쨌든 내가 이렇게 윗사람이나 사람을 보면은 학교라는 게 이제 배우러 왔으니까 인사하는 법도 배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냥 인사를 우리가 배우고 실습한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받든 받든, 그리고 이렇게 안 받는 사람한테 인사를 많이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인사를 받으면 얼마나 또 인사하기 편하겠니?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학생을 설득하고 지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인사를 받든 안 받든 하시고, 저도 학교에 들어오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인사를 좀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인사를 너무 또 많이 하면은 또 불편한 또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여기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그 분들 내가 이제 만나면 되게 연배도 있으시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소리내서 인사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00자 또 뭐 생각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뭐 오늘 날씨가 정말 좋군요.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뭐 그 식사는 하셨나요? 뭐, 뭐 건강하신지요? 뭐 별일 없으시지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인사를 좀 해 보면 좋겠다. 연습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의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인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또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돼서 또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뭐 아무리 좋은 강의도 길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중요한 단어들을 서로 좀 이제 음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어떤 게 서비스일까?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인사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뭐 이러한 그 인문사회 쪽의 내용들은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고 또 상대방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가면은 다른 그 문화와 예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쪽에 가서라도 성공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알래스카 가서도 그 냉장고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저 신발을 안 신는 아프리카 종족한테 가서 신발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하여튼 뭐 아프리카에 맨발로 다니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영업을 하러 갔는데 저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네. 여기는 뭐 시장이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진짜 신발을 한 번도 안 신었기 때문에 이 신발에 대한 좋은 거를 알려주면은 진짜 여기는 그냥 황금어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여튼 삶을 살아가면서 저 또한 늘 만족스럽지 않아요. 늘 힘듭니다. 늘 힘들지만은 제가 경험상 하여튼 그래도 지금의 상태에서 내가 정말 감사한 게 뭔지,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게 뭔지를 늘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하여튼 제 나이 될 때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미 패스트웨이 죽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마다 아직까지 내가 승리하고 있다. 또 내일도 또 승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뭐 제가 그렇다는 거는 뭐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더 젊지 않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사지백체가 다 잘 움직이면 그걸로 정말 괜찮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늘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저처럼 이게 나이가 먹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성한 데가 많지 않아요. 여기저기 참 정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 아직까지 정상인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참 많이 부족한 강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통해서 좀 늘 행복하고 또 힘이 없더라도 힘을 내면 힘은 생기는 법이니까 힘내서 또 하루하루를 잘 살다 보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좋은 한 주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